무거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시사평론, 시사계 컴퓨터 백컴. 안녕하십니까,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자,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청취자들께서 컴퓨터 같은 예리한 시사평론 백컴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전딱표 청취자는 쌍배인가요? 그러면 쌍배도 되네요. 네, 양배이기도 더블배. 하고 배배. 예. 배배 두 분이 꼬이거나 그러진 않죠? 사이 좋죠? 지지배배죠. 여보세요.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자,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막 속보로 들어온 것이 윤석열 총장이 제기했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 30일로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수요일로 이미 예정이 돼 있는데 12월 2일. 네. 이 집행정지 신문이 워낙은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신청한 날로부터 징계위원회 열린 그 뒤에 열릴 줄 알았는데 월요일 날 이틀 앞서서 열리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깔끔하게. 네. 상당히 이제 신문 결과가 주목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직무에서 배제가 됐으니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직무에 윤석열 총장이 복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본안 소송이 남아 있어요. 행정소송 신청했는데 그러면 행정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뭐 1년도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이 월요일 날 한다고 해서 꼭 그날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어떤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말씀하신 대로 수요일 날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은 상당히 법원에서도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선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지금까지 두 사람 관계를 상당히 뭐 복잡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보면 두 사람 처음부터 지난 1월에 취임했는데 그때부터 인사권 가지고 갈등을 계속 빚었고 그다음에 검언유착 채널A 관련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니까 위법하다라고 이제 반발해서 가지고 충돌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2차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감찰을 또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감찰에 거부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급기야는 이제 직무에서 배제를 시키고 동시에 징계위원회 해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은 잘못됐다라면서 가처분 신청 들어가고 또 본안 행정소송 들어가고 예. 그 과정에서 뭐 재판부 사찰 문건이 폭로가 되니까 양쪽에서 다 폭로라는 굉장히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간결하게 해주셔가지고 간결 사탕.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 괜찮았어요. 이 정도는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청취자분들도 대신 이제 간결하게 뼈대를 쭉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자, 간결하게 저 간결 초콜릿이네 하나 드리세요. 하나 주세요. 이따 하는 거 봐서. 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배 수장님, 추 장관이 검사들 집단 반발에 대한 입장을 내놨어요. 추 장관이 6월 30일 날 집행정지 신문이 열리는 부분에 대한 반응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은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서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특히 추 장관의 소회까지 포함이 되고 묻어난 내용인데 이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이 부분입니다. 네. 국민과 함께 해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예. 와, 오늘 뭐 주실 법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해온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거듭났죠. 거듭났습니까? 네, 자칫 잘못하면 저도 출연 정지 네. 또 신문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직무 배제 받을 뻔했어요. 네. 김경림 PD한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또 가처분 소송 들어가고 복잡해져요. 자, 간결하게 하시죠. 자, 사탕 안 줘가지고 지금 삐쳤어. 네. 조금 이따 드릴게요. 네. 자, 배 교수님. 네.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수사 의뢰한 핵심 근거죠. 판사 사찰 논란 관련 문건이 공개가 이제 일부가 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판사고요. 37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정보들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신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과거의 주요 판결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세평이 어떻게 됐느냐.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세평이에요. 이 세평을 내용을 자세히 또 들여다보니까 다 공개를 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다 공개된 건 아니고 일부라면서요. A4 용지 한 윤석열 7장 검찰총장 정도? 측에서 대부분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은 뭐 사법농단 재판부 배석 판사에 대해서는 무리하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사 당시에 확보한 이 문건을 다시 사찰에 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담당 판사가 술 먹고 다음 날 영장 심사에 늦게 출근했다. 아니요, 아예 못 갔다. 아예 못 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언론에 보도까지 됐다. 이런 약점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공판 준비 기일 때는 당당하더니 정작 양승태 대법원장 공판 기일에서는 소극적으로 가더라. 라는 얘기. 또 그리고 어떤 판사에 대해서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그리고 검찰 간부 처제다. 이런 문제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제가 볼 때는 네 가지가 문제 같아요. 하나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 네. 두 번째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문서화가 됐다. 그리고 이걸 조직이 공유했다. 검찰 조직이.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국정원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했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사찰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압수수색까지 갔으니까 수사하고 이후에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지만 불법이냐 아니면 적법이냐. 당장 제가 볼 땐 최소한 도덕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네. 국민들이 실망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 지금 이제 하여튼 다음 주가 30날 월요일입니다. 지금 속보로 들어온 게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문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이고 네. 법무부에서는 2일 날 수요일 날이에요. 이틀 뒤에 그렇죠.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야 반응은. 여야 반응도 제가 또 해볼까요? 네. 전면전 양상이죠. 여야 모두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 왜냐? 원전 수사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정계 진출 가능성까지 얘기해? 이건 진짜 안 되겠다. 그리고 감찰까지 거부해. 그래서 지금 애초에는 추미애 법무장관 혼자 싸우는 됐는데 지금 여권이 총 달라붙어 가지고 함께 싸우고 있고요. 지금 야권에서는 이 문제가 호재다. 이걸 가지고 정권 심판론으로 4월 선거까지 끌고 가자. 그래서 지금 여야 모두 화력을 총 집중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있어가지고 한치도 지금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전면전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저께 방한했어요. 강경화 장관과 회담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예방이 됐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한중 협력을 강화하겠다죠. 좀 훈훈하게 가자.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바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외교 청사로 광화문으로 이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났고 점심은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간에서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청와대 예방을 했고요. 네. 몇 가지 또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지각을 했어요. 그죠. 지각을 한 했는데 20분 늦게 왔다며요? 네. 그런데 이제 영어로 트래픽. 이거 교통 문제였다. 교통 혼잡 때문에 늦어졌다 이랬는데 약간 이게 중국의 좀 습관성 이게 좀 약간 외교상의 결례가 아닌가 이런 또 문제 제기됐는데 기사 읽다가 저도 기분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반갑고 또 환대의 의미로 악수를 청했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잠깐 머뭇거리는 본인은 또 이 감염병 코로나19 또 예방 차원에서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래서 저게 말이 되느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회담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협력을 하자. 그리고 한중 경협 5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문서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좀 광범위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동북아 또 이 방역 보건 협력체를 구상하자는 너무 좋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의 또 오른팔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별빛 음향이 울리면서 사탕이 나올 법도 한데. 네.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네. 그러면서 시진핑 이거 주석의 이 방한이 이제 주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올해 너무 오고 싶은데 코로나가 좀 확산되니까 빨리 최대한 오겠다.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방한을 하겠다. 그래서 마치 한국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중국 통이세요? 실망한 거. 네. 이런 사탕도 되어 있네요. 콜라향 사탕이래요. 빨리 주세요. 제가 먹으면 안 될까요? 빨리 주세요. 왕이가 어쨌든 중요합니까 오늘? 중요합니다. 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죠. 왕이.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왕이니까 왕. 네, 하나 1인자 왕이. 네. 준비 좀 해서 오세요. 2인자인데 1인자라고. 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논의도 있었죠. 네, 핵심 이슈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협력을 당부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구상은 도쿄 올림픽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이 연달아 있거든요. 2021년, 2022년. 그래서 이걸 평화 올림픽으로 해가지고 이걸 고리로 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중일 3개국 정상회의를 빨리 열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 초기 시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 왕이 부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는데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인해서 한반도의 전쟁 그리고 파국을 막을 수 있었다라면서 상당히 극찬했고요. 지금 굉장히 소강 상태인데 이 정도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평화적인 노력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싱가포르 북미 합의가 계속 이행이 돼야 되겠고 북미 관계 개선에 중국도 협력을 하겠는데 좀 단계적 동시적 그러니까 비핵화하고 제재 완화를 북한과 미국이 동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뉴욕 특파원 출신이라고 그런지 뭐 발음이 프로세스 싱가포르 제일구 앵커만 하겠습니까? 간결하게 하시죠. 시진핑 주석이 언제 방한할지가 관심사인데 하여튼 올해는 힘들다. 네. 근데 그래서 그 설명을 할 때 질문을 한 방한 언제 하느냐 시진핑 주석이 그 기자분의 마스크를 가렸었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 아니겠느냐. 우리 마음은 수망상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망상조. 그러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관계다. 이 왕이 외교부장이 강경화 장관에게 친척처럼 우리 자주 방문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시 주석의 메시지도 구두기는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꼼꼼하게 전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사자 한자 성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수망상조. 뭔 뜻이에요? 수망상조.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 수망상조? 네네. 또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의심하시지 말고요. 그런데 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서 정반대의 시각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한령 등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내놓을 보따리가 크니까 계속해서 방한 일정을 연기를 하고 있다.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함께 참고를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하고 또 어제 뭐 만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왕이 부장이 문 대통령한테 좋은 평가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데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중국 측에서 외교 전략이 굉장히 꼼꼼한 것 같아요. 일본에 방문해서도 니카이 간사장이 실세거든요. 그분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했고 이번에도 딱 하루 저녁 만찬했는데 이해찬 전 대표하고 했어요. 물론 두 사람이 예전에도 만났고 만찬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지만은 실세를 알아본 것 같은 그런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접근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자리에서 한 150분간 했거든요. 6시 반에 만나가지고 9시에 끝났어요. 왜 9시에 끝났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정말로 위대하다. 위력이 대단해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더 갔을 텐데 중국 측에서 음식은 대접했는 것 같아요. 마오타이주도 내놓고 그다음에 한국, 중국 음식 콜라보 음식으로 뭐 내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또 자리가 중요했냐면
이해찬 전 대표가 술을 건강 때문에 일절 안 한대요. 네. 근데 이해찬 대표도 이날 술을 마셨고 오. 이 자리에서 가슴을 털어놓고 왜냐하면 대통령 만났을 때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만났을 때는 언론 의식에서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다 마음 털어놓고 뭐 북미 관계 또 미중 관계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이런 관계를 다 털어놓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인간관계가 좀 앞으로 한중 관계 좀 돈독히 그렇죠. 나가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든 네. 국가든 간에 소통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과제죠. 조금 전에 이제 수망상조를 말씀드렸는데 예.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을 중국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중국에 코로나가 있을 때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도우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아주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렇군요. 어제 배종호 교수님이 왕이에 대해서 잘 알고 왕이 부장하고 친해요? 아이고 뭐 체육 앵커만큼 친하겠습니까? 아유, 말만 하면 저를 물고 들어와서 아직은 제가 여기 왕이 외교부장의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저도 전화번호 없네요. 그 정도로 메일을 정리하겠습니다. 보낼까요? 물어봐서 미안해요. 네. 자, 유튜브 시청자 망원동 막내 아들께서요. 유튜브에 사탕 초콜릿을 몇 개 걸어보세요. 아마 유튜브 조회 참여자 수 1,000명 넘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 문자를 말 보내주셨네. 되네요. 네. 말 지금 되는데요? 707명 들어와 계신데 오늘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즉석 이벤트를 해보자고요. 유튜브 댓글 다신 분 중에서 5분 추첨해서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퀴즈 막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와. 댓글 빨리빨리 달아주시면 네. 네. 역시 그거는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자, 네.